먼저 복습을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좀 오늘 나갈 거 수업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 퀴즈까지는 기체에 대한 것들을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팽창도 하고 뭐 단열 가역 그 다음에 뭐 등온 비가역 뭐 이런 것들을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스터디에서 엔트로피부터 시작해서 맥스웰 관계식까지 한번 쭉 나갔는데 그게 영상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압축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엔트로피라는 거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T분의 dq 리버시블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가역적인 열이다. 가역 열 기준.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 정의를 보고 이제 클라우시스라는 사람이 이제 부등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가역열이 항상 어떤 다른 열, 그러니까 비가역적인 다른 열보다는 훨씬 더 크거나 같다라는 식을 만들어냈고 이 친구를 갖다가 양변을 나누기 t로 해버리면 그래서 t분의 dq 리버시블은 t분의 dq다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우리가 t분의 dq 리버시블을 ds라고 정의로 하기로 했으니까 ds가 t분의 dq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또 요 양변에 다시 t를 곱해주면 tds가 dq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클라우시스 부등식이라고 이야기했죠. 얘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깁스 에너지랑 헬름홀츠 에너지가 나왔어요. 깁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식으로부터 이제 유도가 됩니다. TDS는 dq 리버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을 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P가 됐어. 압력이 일정할 때 P는 뭐랑 같냐면 엔탈피랑 같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dqp는 엔탈피랑 같으니까 이 친구를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TDS가 DH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래서 TDS를 옆으로 넘겨주면 DH-TDS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결론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에 맞춰서 깁스 에너지를 H-TS로 정의를 해보자. 그러면은 등 앞에서의 이제 자발성을 나타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T가 상수 취급되니까 얘는 이제 등온 일 때 훨씬 구하기 쉽겠죠. 그래서 등온 등압에서의 자발성.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깁스 에너지가 0보다 작으면 자발적. 그리고 깁스 에너지가 0이면 가역. 깁스 에너지가 0보다 크면은 불가능.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깁스 에너지가 우리가 오늘은 복습 안 할 건데 지난 영상에서 뭐까지 했냐면 얘가 비팽창일의 최대 1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전기를 쓰거나 팽창을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내가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 그럴 때는 깁스 에너지를 구해주면 됐습니다. 헬름홀츠 에너지도 마찬가지 똑같은 식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TDS는 dq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등적을 조건을 붙였어요. dqv 조건을 붙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dqv가 뭐가 되냐면 등적일 때 내부 에너지는 du는 dw 더하기 dq인데 그러면은 지금 등적이니까 w가 발생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w가 없는 거죠. 등적이니까. 그래서 dq 자체가 이제 내부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TDS가
du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고 얘를 다시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du-tds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형태를 보고 우리가 헬름홀츠 에너지를 u-ts로 정의를 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는 등온 등적에서의 자발성을 보고 싶을 때 우리가 헬름홀츠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이 친구는 이제 최대 팽창일 구할 때 많이 쓰고요. 실제 산업계에서는 우리가 지구에 살기 때문에 등압 환경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그쵸? 일기압에서 모든 반응을 다 보내니까 깁스 에너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등적에서는 자발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시험 문제에서는 그러다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해보면 밑에를 살짝 지우고 네 가지 에너지를 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du라고 하는 친구는 dw 더하기 dq였는데 이 친구는 마이너스 pdv 더하기 tds가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거 dq를 구하는 방식을 t를 곱하면 양변에 여기 t를 곱하면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dh라고 하는 친구는 du 더하기 dpv입니다. 그래서 팽창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부 에너지, 그래서 내가 어떤 시스템에 가해준 열만 구하고 싶을 때 dh를 구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더해주고 나니까 vdp 더하기 tds 이렇게 됐죠. 그렇죠? 이거 미분하면 pdv랑 vdp 두 개가 나오는데 pdv는 사라지죠. 그래서 하나 vdp 하나 남게 되고 dg 같은 경우에는 dh 마이너스 ds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p h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vdp 마이너스 sdt 이렇게. 여기서 얘네 둘을 빼주면 되죠. tds랑 sdt 두 개 빼주면 되죠. 그러면 tds는 사라지고 sdt만 뒤에 남아요. 그 다음에 da 같은 경우에도 du에서 마이너스 tds 이렇게 빼주면 되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pdv 마이너스 sdt 이렇게 적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수식을 갖다가 조금 수학적으로 변형해서 증명하기 쉽게 좀 툴을 이용한 게 이 친구들이 되겠죠. 일반 미적분 방정식이랑 이제 맥스웰 관계식이 되는데 첫 번째 이제 du는 마이너스 pdv 더하기 tds 이렇게 적게 되면 내부 에너지를 부피가 일정할 때 ds로 나누면 2분하면 t가 나오겠죠. 그래서 델U ds v는 플러스 t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델U 델v s는 마이너스 b다 이렇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거 가지고 왜 파이 t가 v분의 vm 제곱분의 a인지 요거를 구한 적이 있어요. 증명을 했어요. 과제로도 냈었고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th는 뭐더라? vdp 더하기 tds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수식을 써주면 델 h 델 s p는 t가 되고 델 h 델 p s는 v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지는 않아요. 일단 엔탈피라는 것도 측정하기가 되게 힘들고 엔탈피가 변하는데 엔트로피도 같이 측정하면 말이 안 돼요. 그쵸? 이런 식으로 구하진 않지만 우리가 뭔가를 증명하고 싶을 때 가끔 이런 툴을 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tg는 vdp 마이너스 sdt 그래서 델g 델p t는
혹시 여기 보이나요? 카메라에? 이쪽에? 감사합니다. DA는 마이너스 PDV 마이너스 SDT 이렇게 했을 때 델 A, 델 V T는 마이너스 P 다음에 델 A, 델 T, V는 마이너스 S 우리가 적을 수가 있어. 얘가 일반 미분 방정식이었고 엑셀 관계식은 우리가 공업 수학 때 배웠던 그쵸? 만약에 델 M, 델 Y는 뭐랑 같아야 돼요? 델 N, 델 X 요거 이용하는 거죠? 이거 아닌가? 맞아요? 맞죠? 그래서 똑같은 식을 위에다 다시 적어놓고 DU는 마이너스 PGV 더하기 TGS 오케이 해석면은 마이너스 델 P 델 S는 델 T 델 V 이렇게 엑셀 방식 하나 나왔죠? 혹시 모르니까 보고 좀 할게요. 맞네. 그 다음에 TH는 VDP 더하기 TDS 이것도 마찬가지 델 V 델 S는 델 T 델 P 이렇게 TH는 VDP 마이너스 SDT 그래서 델 V 델 T는 마이너스 델 S 델 P 마지막으로 D는 마이너스 PDV 마이너스 SGT 그래서 여기는 델 P 델 T는 델 S 델 V 이렇게 여기 제가 조건을 안 적어놨는데 당연히 여기는 V고 S고 여기는 P고 S P T V T 이렇게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지금 변수가 두 개잖아요. 변수가 두 개면은 내가 S로 미분하고 싶으면 V는 일정해야겠죠. 그쵸? V로 미분하고 싶으면 S는 일정해야겠죠. 그쵸? 그래야 우리가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증명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거고 보통은 2차 퀴즈에서 한 문제에다가 소문제 3개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증명을 3개를 해야 되는데 좀 간단한 증명들 3개를 모아서 한 문제로 만드는 그래서 부분 점수도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복습은 끝입니다. 네. 잠깐 멈췄다가